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와 마음 자세를 일관성 있게 자기를 형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방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도 애초에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감정 다르면 그게 이상한 거 돼버리는 거죠. 공부를 체계적으로 못한 것이 되는 거고요.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감정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것이 되죠. 그래서 아까 기술을 한 것도 기가 변해가는 이유가 내 생활, 생각, 감정, 생각들이 변해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가 변했다고요. 그렇게 서로 일관성 있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 따로, 기 운행 따로, 느낌 따로, 나 따로, 성취 따로 다 따로가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다 허물어지겠죠. 남는 게 뭐가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결국은 허물어져요. 가짜가 된다고요. 이것은 호흡 수련으로 신체와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그로 인해 맑은 정신이 작용하여 사물의 이치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우쳐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깨달음을 원동력으로 호흡을 수련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마음에 굳게 지니며 호흡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무아의 경지를 넘어 드디어 황금빛 빛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입니다. 이글은 호흡으로 기수련을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쓴 글입니다. 이게 초기에 쓴 글이라 말이 약간의 좀 허황돼요.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유치한데 뭐 그때는 그렇게 썼어요. 아, 얼굴 뜨거워라. 호흡할 때 들숨과 날숨은 너무 같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며 역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활단, 원단, 수단식으로 하는 것은 단전을 둥근 구슬처럼 이해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며 하늘공부 1편의 대유련법에 쓴 가마운행이 더 본질적 모습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는 건 사실이니 위 글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아마 수명이 있고 동적이고 정적인 것 중에 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으니 모두 맞고 서로 종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명이 있다는 거는 양쪽으로 보는 방법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과학이나 서양문명처럼 이렇게 측정되고 분별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해도 말만 잘하면 의사 전달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려면 듣는 사람이랑 말하는 사람이 좀 똑똑해야 되긴 해요. 말이 안 되나? 수단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나중에 궁단에서 바른 몸이 생기면 이런 단전의 개념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념을 주면 있고 안 주면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지 너무 그곳에 집중하며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단, 활단, 수단 얘기를 한 거예요. 수단은 수련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드는 개념이거나 하나의 형태예요. 원래는 활단이라서 알아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탄전히 알아서 활동할 것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인위적으로만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분한 것도 있어요. 부분과 왜냐하면 기의 양이 무의미한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분과 전체가 일치되는 것이 있어서 작은 한 부분이 전체와 일치하는 질과 양의 개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왜 이렇게 어렵나? 이건 간단한데 이게 질과 양의 차이가 없다고요. 질의 쉽게 얘기하면 금단 요만큼이 금단 전체와 맞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내 몸 전체가 이것도 무협 소설 때문에 그러겠는데 그 내공을 끌어 모아가지고 장풍을 내린다고 했을 때 끌어 모은다고요. 손에 기를 끌어 모은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이전에는 그런 개념이 통용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금단이 형성되거나 어느 경지에 넘어가면 그런 양이 별 의미가 없어요.
끌어 모아한다고 해서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은 양이 끌어 모으지 않고 그냥 하는 거와 별 차이가 안 나요. 나중에 중요한 건 집중력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의 뭘 알고 있냐가 더 그 파괴력이라고 해야 되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좌우를 해요. 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양과 질의 차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만큼의 것에 양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그 전에 그 엄청난 양을 끌어모아 이만큼 끌어모은 거와 별 차이가 안 난다고요.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양을 모은 게 더 낮아요, 수준이. 그 이전의 사람들이 길을 이만큼 끌어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파괴를 일거좀 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어렸을 때 생각한 거는 상대방이 이제 엄청난 그 내공을 쌓아가지고 뭐 몇 갑자, 나중에는 이제 뭐 2갑자, 3갑자, 4갑자, 5갑자 넘어가는 그 공력을 모았다고, 내공을 쌓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뭐 장풍을 날리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요. 그게 준다는데 준다는데 뭐 받는 거죠. 근데 너무 적어요. 그럼 몇십 가지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질적 변화를 안 일어난 거잖아요. 어느 양이 되면 그 양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질의 변화 없이 그냥 양만 단뜻 끌어 모은 거 가지고 어디다가 써요, 그건. 아무리 커도 블랙홀에 들어가요. 블랙홀이 보다 100배 크든 1000배 크든 그냥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요. 언젠간 들어가요. 서로 질이 다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똑같아요. 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양으로 승부해도 달라요. 솜을 뭐 산더미처럼 쌓아놔 봐야 불 지르면 끝이에요. 안 그래요? 질이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기 때문에 양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양으로 해서 될 문제는 같은 질이거나 비슷하거나 서로 뭐 그런 조건이 맞을 때 양이 중요하죠. 너나 나나 똑같은 수준이면 양이 중요하죠. 근데 수준이 다르거나 질이 다른 존재들끼리 부딪히면 질이 중요하잖아요. 양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런 개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고 더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아까 지식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그 질이 그 지식이라고요. 방금 얘기한 걸 이해한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막대한 양의 힘을 끌어모아서 왔을 때 저처럼 생각하면 전 이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 힘을 쓴다고요. 그 얘기는 이게 이렇게 되면 거의 판타지가 되는데 그래도 사고를 이해해서 설명을 하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굳이 싸움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건 다른 관점이나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해결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양으로 들어올 때 그 양에 압도돼 가지고 말 그대로 솜이 정말 산더미처럼 있거나 아니면 장풍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뭐 태양처럼 큰 것을 나한테 때리고 오고 있으면 우선 사람들은 이 아까 말한 대로 감각이나 느낌 그런 것에 좀 경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몸으로 직접 느끼는 그 강렬함, 압도적인 힘 그런 것에 좌우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발 뒤에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체크해야 돼요. 어떤 상황인 건지 무엇인지 알아내야 된다고요. 그냥 압도되거나 감정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감정 제어, 그러니까 냉정하거나 마음을 비우라면 그래서 그래요. 비워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냉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상황 파악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잘못 생각하면 형이상학적이거나 굉장히 판타지이거나 이상한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냉정한 가슴을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기르는 하나의 교육이라고요. 옛날로 말하면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 것을 교육이라고 했어요. 옛날이요. 옛날 그 흔적은 중국에 있잖아요. 대학, 중용 이런 게 옛날 공부의 흔적들인데 거기에 뭘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경물치지는 삶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중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더 나은 세상, 아니면 더 나은 파악, 더 나은 사람, 합리적으로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요. 군자가 되라고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교육이고 그게 도라고요. 그래서 그런 압도적인 힘이 올 때 할 것은 그거라고요. 전혀 질이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면 된다고요. 크기만 크고 강렬하기만 하지 별 힘이 없어요. 그럼 너한테는 강렬하게 보인다고요.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네 하면 의미가 없다고요. 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면 줘서 고마운 거예요. 누구도 못 쓰게 에너지를 저렇게 주는데 보관을 시켜야 되잖아요. 날 주기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날 주기했다고 와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날 주기해서 어디다 쓰려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의 생각 바꿈이 다른 힘이 돼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힘이 된다고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그래서 질이라고요.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한테 접근하느냐가 어떠한 양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보다 더 상대한테 두려움을 준다고요. 이상한가요? 해봐요. 나중에 도움되는 날이 와야 될 텐데. 네, 진짜예요. 예, 좀 나중에는 독고다이예요. 혼자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와 다 싸우거나 이기거나 뭐 좀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결국은 언젠간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많아야 몇십 년일 텐데 얼마 안 남았어. 그거 죽을 거예요. 그럼 죽으면 저쪽 세계는 그렇게 뭐 따뜻할 세계일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거기 굉장히 냉정해요. 결국 거기서도 파워 게임이에요. 강자가 살아남는다고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상대보다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아는 게 많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어느 공간, 어느 차원, 어느 세계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아니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거기서도 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쪽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이쪽 세계에 통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는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만 삶이 끝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더 나아갈 것이고 더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또 어딘가에 모를 곳에 살게 된다고요. 그럼 거기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뭐 하나 가르쳐주지 않아요. 훈련소라는 것이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지들끼리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을 때 획득해 가야 된다고요. 거기 있을 때 그래요. 거기는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대개는 그렇게 해요. 등치를 크게 하거나 뭔가 빛이 번쩍번쩍거리거나 그렇게 외부적으로 시각이나 감각을 자극시켜서 자기의 모습을 뻥튀기를 한다고요. 다 뻥튀기예요. 허풍이라고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 눈은 달라져요. 그냥 이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 상대가 거짓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진다고요. 진짜예요. 가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도움 될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까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생각 못했네. 까먹으면서 어쩔 수가 없네.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으시라고. 그러니까 자세라고 했잖아요. 아까 머리가 하려면 힘들다고요. 일일이 하려고 하는 게 힘드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런 욕망과 그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되면 된다고요. 그럼 살아있을 때도 저 사람 뻥튀기다라고 알고 있으면 가서도 네, 대부분 뻥튀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나보면 우선은 기싸움 해요. 안 하는지 보이는데 엄청나게 해요. 상대 앞에서 내가 꿀리지 않기 위해서, 기죽지 않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쓰잖아요. 네, 근데 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남 앞에서 잘난 척하는 그 자체가 이미 가진 것이 없거나 뭔가 내면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가진 게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이거나 별로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일수록 내실이 있는 거죠. 내실이 있으면 겉모습에 신경 안 쓸 텐데 겉모습에 집착할수록 내실은 별로 없다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네?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도 다 사람들은 이게
다 그 일종의 생존 게임일처럼 서로 너무 치열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면 옷 입고 있는 거, 아니면 세팅 설정해 놓고 있는 자기 그 것들을 빼고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대는 뭘 가지고 있나요? 뭘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뭘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돼요? 돈, 명예, 권력, 스펙, 뭐. 자기가 얘기할 거예요. 나 이런 거 가지고 있고,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아니면 집에 뭐가 있고, 뭘. 그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쩌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뭔가를 자기 꾸미거나 한다면 상당히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안타깝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다,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삶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이게 스파이더맨의 만화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밥에 들 올리면서 보디보디 이게 몸을 키우고 하는 사람한테 이게 스파이더맨이 그래요. 어렸을 때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몸으로 저런다고. 어때? 진짜야 아니야? 저기 있잖아. 근데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 그 제 생활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 몸을 하자면은 구미에 우리 집도 이제 제 몸이고, 여기도 바울도 제 몸이고, 선생님도 제 몸이고, 뭐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지? 저를 생각하게 하니까 제 생각 반경에 대해서 제 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몸이 컵이면요, 이제 이 컵이 위치가 어디냐고 하면은 테이블 위잖아요. 그 테이블 위인데 제가 테이블 위에 있는 거를, 저는 컵인데 테이블 위에 있는 거를 테이블 위에서 보면 제가 테이블 위에 있는 줄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 그 뭐지? 뭐를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에다 쏙 넣어 버리면은 아무도 못 찾는다고 그거 얘기해 주신 적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제 그렇게 숨은 거를 찾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모르면은 그냥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이제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그런 식의 얘가 그러니까 컵이 저면요, 테이블이란 게 있는 게 알아야지 이제 내가 테이블 위에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테이블이란 게 테이블이란 게 있는 게 모르면은 내가 테이블에 위에 있는지 땅바닥에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력을 이제 나는 컵이다라고 딱 생각하고 내가 컵인 것을 이제 내가 컵인 거를 알면은 테이블 위에 있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테이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알 수 있는 정도 내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지금의 내 수준에서는 내 수준에서 알 수 있는 지적 한계가 있잖아. 알아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네. 있는 거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알아내지 못한 것도 있다고요. 그건 지금의 수준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 눈 안에서는 저기까지밖에 안 보인다고요. 네. 내 지식도 눈과 같아가지고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반경이 있어요.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알아내지 못하는 거나 알 수 없는 거거나 나의 한계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는 또 있다고요. 그걸 전제한다고요. 알아낼 수 있는 것과 알아낼 수 없는 것을 같이 봐야 된다고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낼 수 있거나 다 알고 있다거나 완벽하거나 전지한다거나 그런 생각 안 해요.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알아낼 수 이만큼인 거고, 또 내일은 또 내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또 그만큼일 거고, 그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만 나는 알 수 있는 것이 정해지는 거지, 항상 알고 있는 게 일괄적으로 매일 똑같은 것도 아니고
매일 같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정해진 게 없네요. 누가 정하는데? 바뀌는 건가요? 정했다고 정해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데 왜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계속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네? 네? 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하고 싶은 거요. 저는 이 컵이어도 이렇게 내가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이다라고 알고 싶어요. 왜 알고 싶은지. 그건 불가능해요. 알 수 없어요. 한계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알 수 없는 것은 그냥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있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신이 세상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거예요. 신이 할 일 없어서 그거 알고 앉았냐고요. 다 알려면 까는 것에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왜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냐고요. 알 필요가 없는데 지금 나한테 소용이 없는데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에 그 문제가 있어요. 신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저 누군지 아시죠?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하잖아요. 신이 날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네. 알아야 되잖아요. 항상 기도했고 항상 생각했고 나는 믿었고 이렇게 왔는데 모르면 엄청나게 서운하잖아요. 또 굳이 이것이 아니라도 내 자신은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내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요. 이게 맞는 건 알겠는데 근데 냉정히 봤을 때 분명히 신은 모른다고요. 모를 거라고요. 안다고 하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신에 가가지고 당신 나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알았지. 왜? 너 왜 날 알고 있냐고요. 하면 부담스럽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신이 나 알고 있으면. 안 그래? 난 그거 엄청 부담돼. 그럼 뭐 내가 하는 거 뭐 알았다는 얘기는 신이 날 알고 있다면 뭔가 의도했거나 이유가 있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기에는 나도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를 알고 있었다면 뭔가 좀 그 음모론에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죠. 왜 나를 알고 있냐고. 그거 따져야 돼요. 왜 나를 아는데. 그래서 그 대답에 따라서 이제 나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 또 있죠. 판단을 또 해야 돼요. 나한테 뭔가 시켰는데 내가 제대로 하는지 감시했냐? 아니면 내가 하도 이상한 짓을 해서 기분 나빠서 보고 있었냐? 뭐냐고요.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단순히 알고 있어도 고맙습니다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 자존심이 있는 거지. 신도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지전능이나 이런 개념이나 완벽함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을 다 그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명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완벽을 추구해요. 그 어떤 누구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완벽 없어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래요. 완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와 알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적 능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항상 내가 하는 그 말이지만 머리가 나쁜 거예요. 네가 알 수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그 누군가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거라는 전제를 한다고요. 하는데 근데 그것도 애매한 문제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완벽하게 알거나 완벽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뭘까요? 완벽하면 대체 어떤 건가? 어떤 게 완벽인 건지 내 스스로 내가 알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지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 그게 또 그거보다 멍청한 건 없어요. 근데 그걸 멍청하다고 모른대? 그게 멍청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완벽이 뭔지 모르면서 완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시간 안 됐나? 15분 쉬겠습니다.